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추쌤입니다. 오늘 한국 날씨가 너무 춥네요. 요즘 한국 겨울 날씨가 좀 따뜻해서 걱정을 좀 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걱정을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추웠습니다. 이게 겨울이죠.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죠. 근데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1월 말이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2월이에요. 우리 한국은 2월 초에 설날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설날 음식을 준비하고요. 대청소도 하고요. 옛날에는 우리 설날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요. 제사 음식도 만들고 모든 일을 같이 많이 했는데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생활이 다 바쁘고 많이 떨어져서 사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대부분 같이 모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쉬는 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명절을 통해서 여행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못했던 일들도 취미 생활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뭘 한다는 것이 참 옛날보다는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절은 즐겁고 항상 기대되는 날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그렇겠죠. 오늘은 제가 외국 분들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요. 한국에서 저 일을 찾고 싶어요. 직장 생활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을 해 보고 싶은데 어 한국어를 못해서 걱정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 우리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런데요. 존댓말. 존댓말이 참 어렵죠. 음 그리고 한국어는 또 단계별로 존댓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쓰는 존댓말 그리고 정말 높게 쓰는 극존칭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런 회사에서 존댓말을 당연히 쓰죠. 어 이 존댓말이 예의 바른 것과 쪼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선 직장 생활에서는 반말은 절대 안 되고요. 한국어를 배우실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요,什么什么 요, 블라블라 요, 아니면 땡땡땡니다. 음 제가 앞에 중국어하고 영어를 섞어 썼는데요. 죄송해요. 그럼 다시 한번. 한국에서는 블라블라 이거를 땡땡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한번 땡땡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 우리 한국어를 할 때 땡땡요, 땡땡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요는 존댓말이고 니다도 존댓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나요?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요는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쓰는 존댓말인데 좀 친근감이 있는 존댓말이에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거리감이 없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존댓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들이 평상시에 말을 할 때는 거의 한 70%에서 80%는 이 요 존댓말을 씁니다. 그럼 니다는 언제 써요? 니다는 정식적인 자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는 니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니다는 좀 들었을 때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직장 생활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는 니다를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나 그리고 좀 높은 상사분들과 이야기할 때 니다를 씁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이 존댓말이 어려워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국어를 배우실 때 요, 니다 다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회사 생활할 때 쓰시면 됩니다. 반말만 안 쓰면 돼요. 절대 반말은 금물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한국은 다른 외국과 다르게 회사에서의 상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존댓말이 있기 때문이죠. 존댓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말. 당연히 윗사람도 아랫사람한테 존댓말을 씁니다. 옛날 어르신,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나이가 어리면 다 무조건 반말을 했어요. 그게 분위기가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친구가 아니면 대부분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은 제가 외국에서도 직장 생활을 해봤는데요. 한국이 다른 외국보다는 이 상하 관계가 좀 많이 뚜렷하긴 합니다. 상사가 시키면 옛날에는 무조건 해야 됐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와 상사의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상사의 의견을 따라야겠죠. 그죠? 상사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요. 옛날과 같지 않아서 이 부분도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업종마다 다르고요. 회사마다 다르겠죠. 뭐 가족 같은 분위기도 있고요. 좀 가족 같지 않고 정말 좀 무서운 분위기의 회사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 다 대부분 그래요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고 또 자기가 일하는 그 회사의 팀의 분위기에 따라 또 다르고 상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상하 관계가 뚜렷한 편입니다. 그 부분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회식이겠죠? 한국에 유학을 와서 한국어를 공부하고요. 또 뭐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있었던 친구들일 경우에는 가끔 회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게 되죠. 근데 일이 너무 피곤하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회식을 꼭 가야 하나요? 그렇죠. 왜 한국은 회식을 할까요? 피곤한데. 음. 이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좀 분위기가 그래서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좀 분위기를 바꾸고 그리고 좀 장소를 바꿔서 이야기하게 되면 못했던 말들을 회식 자리에서는 또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는 거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친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식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있으면 그것도 피곤하죠. 어. 단결도 필요하고 단합도 필요하기 때문에 회식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늦게까지 또 너무 술을 마시는 것도 옳지 않은 회식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회사마다 달라요. 회식을 하는 회사도 있고요. 회식을 안 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회식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자유의사에 맡기는 회사도 있습니다. 상사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상사가 오늘 우리 회식할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밑에 있는 아랫사람들은 대부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거절하기가 힘들어서겠죠.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렇게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많이 존중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일만 중요합니까? 가정도 중요하죠. 그래서 퇴근 이후에는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회식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야근입니다. 하기 싫죠. 이 단어는 정말 싫은 단어예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일이 많으니까 야근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든지 급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야근을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뭐 야근 수당을 주면 할만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야근하는 거 솔직히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일도 건강하고 뭐 컨디션 관리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한국 회사에서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회사마다 다른데요. 특히 그런 산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제조업, 서비스업, IT업, 아니면 뭐 관광업
뭐 이런 산업에 따라서 이런 야근이 조금 자주 있는지 아니면 자주 없는지,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 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야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여쭤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거를 물어봤을 때 면접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겠지만 이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한국은 야근이 있는 편입니다. 당연히 업종에 따라 다르고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정말 야근을 하기 싫다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는 외국 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분들도 그래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이 확실히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야근을 해도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이 네 가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저도 해외에서 일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항상 느끼거든요.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에 대한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제가 말할 때 어려운 단어도 있을 거고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알아듣지 못할 경우도 많을 텐데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자주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한 단어가 굉장히 알고 싶으실 거예요.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그 단어가 들려요. 그런 단어는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휘력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잘할 수 없겠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수다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